그 다음에 이제 올 수 있는 게 사해충인데, 사해충이 오면 제가 이제 뇌출혈 여지가 있다 했죠. 그건 심한 케이스고, 사해충이 오면은 뇌출혈에 왔는데 주로 어디가 올 것이냐. 우리가 이제 중풍을 맞아도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 있고, 얘기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일종의 언어 장애가 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충이 있는 분들이 뇌출혈 왔으면, 아니면 대운과 세운이 왔어. 그러면 묘하게도 그 중에서 말을 못하고 말을 다 까먹게 되는 그러한 증세가 생기고, 또 사해충이 충격을 받고 잘못 쓰러졌다. 그럼 묘하게 생기는 게 실어증이에요. 그래서 실어증이 걸리는 사람들이 어떤 충격에 굉장히 약하죠. 근데 사주에 어릴 때 있었으면, 어릴 때 잘못하면요, 사해충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 아이 자체가 말을 싫어하는 여기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실어증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애가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말하라 시키면 안 돼요. 좀 편하게 해줘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제 여동생이 이제 그 나이가 한 거의 7살쯤 돼서 말을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내 기억에 얘는 말을 못하는 애 알았는데, 말은 다 알아들었는데 말을 되게 늦게 한 거죠. 그때 사주를 얘를 보니까 어릴 때 사해충이 있었다,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요때 애가 묘하게도 말을 좀 못했었지요. 근데 7살 때는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무슨 아나운서 같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말을 하루에 다 통했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이게 다 알아들으면서 말하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늦게 배우는 케이스가 저렇게 사해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알고 보면은 생활에서 미신적인 부분만 뺀다면 쓰일 수 있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 사주에 어떠한 흐름이 있어서 진이 있었고 뭐 충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팔다리 힘이 빠지고 막 이상해진다. 팔다리가 막 가늘어지고. 그럼 지지묘하게 이렇게 술이 왔다, 한 해가. 그럼 이 한 해만 잘 넘기면 괜찮아요. 괜히 불안해서 막 그냥 안다 하다 보면 자기가 더 큰일 나죠. 대원에서 왔다. 그러면 한의원 가서 약 먹으면 돼요. 근데 원인은 알고 먹어야죠. 이걸 가지고 이제 한의에서는 5운 6기를 쓰는데, 그 5운 6기가 좀 초보적인 학문이에요. 너무 이제 그 사주를 가지고 오행 쪽으로만 나갔지 음양이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중에 가면은 오행 생식은 있지 음양 오행 생식이란 말 없어요. 한의학도 오행이 있지 음양 오행을 종합해서 이렇게 쓴다라는 책이 아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사상체질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는 음양을 따지면 총 10개가 나오는데 사상을 다시 구분해서 팔상으로 간다. 그럼 주역이지 뭐예요, 그거요. 주역은 어떻게 보면 사주와 관계없는 얘기죠. 그렇죠. 이의 육승이 64인데 아래가 8, 위에가 8, 그래서 88, 64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사상 체질을 해서 다시 2배, 여기 8 해서 8상, 이런 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원리상이 조금 원리 원칙에 어긋나는 게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원사주의 음양 오행은 이렇게 흘러가요. 근데 요거를 잘만 쓰면 도움이 되는데, 이까지 공부를 안 하고 계속 목이 몇 개, 뭐가 몇 개, 이러니까 뭐가 필요해. 이렇게만 외우는 거죠. 그러면 원인 치료가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한 예로 갑자기 이제 예민해졌다. 이러한 경우에. 얘는 잘 공부를 잘했는데 갑자기 이상하다. 그때 세운을 보거나 월운을 보면 묘하게 이때가 예민해져요. 예민하면 푹 재우면 돼요. 근데 그걸 재우지 않고 너 왜 예민해? 병원 가보자. 그래서 검사해. 막 이러거든요. 이럴 바에 푹 재워야죠. 또 묘충이 왔다. 염증이 약하기 때문에 염증적인 음식을 피하면 되겠죠. 염증을 잘 일으키는 뭐 돼지고기, 닭고기, 고등어 등등을 좀 피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하나둘 응용해 나가야지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하면 안 돼요. 저걸 가지고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자, 인하고 신이 충이 와서 어떤 세운에 아니면 어떤 대운에 갑자기 내 부인이나 내 남편이 아주 예민해졌다. 아주 그냥 갑자기 잠을 못 자고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게 종이를 쓰라 이게 아니고요. 병원 가서 잠을 푹 잘 수 있게 한의원 가서 약을 드시고 내부 구조를 바꾸면 돼요. 사람은 내부 구조의 색깔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건강은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 칠판 색깔이 있고 노란색도 있고 뭐 옷 색깔도 보이잖아요. 이 자체가 파장이거든요. 그럼 각 색깔마다 나타나는 파장이 있는데 이 파장에 따라서 사람은 많은 영향이 오니까 예민해질 수 있으면 덜 예민해지는 파장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도 맞추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구 배치만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가 자 이런 사람은 이게 제일 조화가 맞지 누구나 이게 다 좋아하는 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누가 저한테 물어봐서 이제 어떤 건축을 할 때 인테리어 한다면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합니까? 하면 제가 그러죠. 그게 아니고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고 당신 남편은 건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넘어갈 거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제일 심각하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4년 쓰다가 바꾸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알아듣는 분들이 있고 모르는 분들은 어떻게 왜 그럴까 할 뿐이죠. 외국에서 아니면 한국에서 뭐 인테리어, 풍수 인테리어 막 책을 썼잖아요. 이게 전부 다한테 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에 맞는 방법이 다 다른 거죠. 근데 보자마자 이거 해주십시오. 아니 그거 빨리 하려도 2주에 걸려요. 하나만 가지고 막 검토하려도.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를 풀어가면 돼요. 좌우충이다. 자, 이 사람은 특징이 찬물만 손을 대도 소변이 마려워진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화장실이에요. 단체로 놀러 갔다. 바로 화장실 꼭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주. 그래서 차 타고 멀리 가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들. 이러한 경우인데 이런 분들을 보고 화장실을 얘기 안 해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주위에 데리고 가시면 알려줘야 돼요. 화장실 저기 있고 하면요. 이 양반한테 선물 주는 것보다 제일 행복이에요. 갑자기 불안해하다 이러면 화장실 저기 있어요 하면 딱 맞아요. 충이 있다. 이 사람 치질성이 있지요? 또 대장이 좀 불안정해요. 그러면 집에 왔다. 보나마나 치질이 있을 확률이 높아요. 나이가 좀 되었으면요. 바로 방석 쿠션 주면요. 되게 행복해 하시죠. 근데 이런 분한테 갑자기 음식만 좋은 거 대접한다. 힘들어요. 만나는 자리에서 딱딱한 의자를 만난다. 정말 힘들죠. 서서 만나면 더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각각의 특성이 다 있어요. 자, 이제 충을 냈으면 제가 금방 여기서 삼합을 냈고, 이제 방합을 해야 되겠죠? 방향합을 이룬다는 뜻이 어떠한 의미냐? 사주에서는 이제 꼭 많이 쓰게 돼요. 자, 요 원리에서 참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했다시피 여기서 삼합은 온다라고 했죠. 이렇게요. 4단계 차이로. 방합은 뭐냐? 해자축은 북쪽이다 개념이거든요. 요건 북이다. 그래서 전체가 수를 이룬다. 쉬운 얘기, 이 토는 토의 기질이 없이 수로 바뀐다는 개념이죠. 그 다음 임묘진에서도 요것은 동쪽이니까 방향이다. 요거는 남쪽, 요건 서쪽이다. 그래서 동쪽은 전체가 목을 이룬다. 진이 목으로 바뀌는 개념이죠. 사오미도 남쪽이니까 화가 되는데 미가 토의 기질이 없이 화로 바뀐다. 쉬운 얘기로 방합은 토에 대한 설명이 토의 기질을 발휘 못하고 바뀌어버린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신유수니까 서니까 금이 돼가지고 이 토도 토가 아니고 금이 된다는 뜻인데 방향합은 이루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인 있고 지지예요. 묘가 있고 어떤 사주예요. 뭐 이런 사주가 있으면 어떤 사주에 요거 두 개만 있을 때는 기운이 100이라면 갑자기 이 진이 하나 붙어버리면 기운이 거의 2배 바뀐다. 한 200으로.
그러니까 기운이 아주 한 군데 몰려서 아주 강해진다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토의 기질은 거의 다 사라진다. 저걸 어디에 쓰느냐? 격을 구할 때 많이 써요. 예외적인 거예요. 종격. 아,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은 아예 종한다. 아예 염상격이다. 뭐, 등등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말을 가만히 풀면 수로 바뀌느냐, 목이냐, 금이냐, 수냐. 이러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자체에서 오는 거의 방향합은, 아, 토의 기질이 거의 제로가 되고 반대로 수를 강하게 해준다. 그런데 그냥 해, 자, 축 해도 다른 게 있어요. 축은 분명히 겨울토예요. 당연히 수가 아주 포함되어 있죠. 근데 토도 있죠. 근데 토 기운이 사라지고 합치면서 요것이 되면서 해와 자에 있을 때보다도 아주 기운이 2배가 되겠죠. 이게 대운과 세운에서 오면 엄청난 변화가 오게 돼요. 어떻게 오느냐. 원사주에 자, 여기가 뭐 해가 있고 여기에 축이 있고 이런 사주에서 자가 없는 경우에요. 그러면 방향합은 아니었단 말이죠. 대운에서 갑자기 자가 왔어요. 여기에 뭐 사도 있고 이쪽에서 뭐 신금도 있었는데 지지에 사가 오자마자 해하고 자하고 축이 하나가 이루면서 전체가 수로 되어버리니까 이 힘이 100이 아니고 근 200같이 아주 강해져요. 좌우에 화 자체가 의미가 거의 없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굉장히 많은 거죠. 동시에 삼합 얘기했죠. 이러한 패턴에서 갑자기 유가 왔다. 대운에서. 그러면 사하고 유하고 축이 합이 돼버려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듯이요. 그러면 요 기운도 금으로 바뀌어버리는 얘기예요. 이게. 요것도 금이 돼버리고. 다른 말로 이걸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큰 차이인데, 자, 유가 와서 이렇게 된다. 사유축 합이 된다. 한번 바꿔 써볼까요? 그러면 큰 차이가 나와야 돼요. 사하고 같은 금은 유지요. 물론 이건 이해하기 쉽게 여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해는 그냥 쓰고 정이 왔는데 이 토도 바뀌죠. 금으로. 그럼 여기에 또 유가 오게 되고 여기 신이 오게 되고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개념이죠. 실제 내용은. 그러면 삼합 하나에 확 바뀌죠. 또 하나가 여기서 자가 왔다. 또 바뀌는 거죠. 이게 그냥 해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실제 의미는요. 그러면 삼합과 방합 하나 차이에서 이렇게 막 뒤바뀐다. 그러니까 사주 공부할 때는요. 간합하고 지지충하고 그 다음에 방합, 삼합 이건 사실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죠. 지지에 신자진 합이 있어서 수기운이 왕성한데 일간마저 임수인데 세운마저 신자진을 도와주는 뭐 자수가 오면은 이 사람은 잘못하면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서 사망한다. 이러한 논리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바다가 가서 빠질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아니 내보내지도 않아요. 또 빠져봐서 금방 꺼내죠. 그러면 과거에 이 사람은 사망해도 관이 물에 떠내려 간다. 요새는 떠내려 갈 감도 없어요. 다 세멘트를 해놓기 때문에 어디 가요 거기. 과거에는 땅을 파서 했지 요새는 다 세멘트 하는데 어디 떠나가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미신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사주에는 이러한 기질로 바뀌는구나 라고 이해해야 돼요. 요 점을 이해가 안 되면은 대운, 세운 풀이할 때 혼란스러워져요. 제가 이제 한 예로 합에 대한 얘기를 쉽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운을 풀 때 아주 쉬워져요. 뭐 이런 사주에 자가 있고 이렇게 있다. 근데 여기에 묘하게 신이 와 있었고, 여기를
한 진으로 하죠. 이랬는데, 여기는 아직 모르겠어, 뭔지요. 모르지만, 이 사주에 뭔지 모르지만, 병이 좋은 일 없는데, 하긴 빼죠. 그냥, 수가 좋다라는 게 어떤 게 나왔다, 만약에. 그 중에서 뭐, 임수가 좋다라는 게 나왔다. 이러면, 운에서 자가 왔다 하면, 신자진 합해서 수가 더 좋아지겠죠. 아주 더. 만약에, 병화가 좋다 하면 나빠지겠어요. 근데 이것이, 자, 뭘 할까요? 이런 토도 있고, 이거 어떻게 되느냐? 건너 있지 않으면 거기다가 삼합을 이뤄요. 이렇게요? 그럼 수가 더 오면 나빠지겠죠? 제 얘기는 얘와 얘 관계 두 개만 볼 때는 그냥 이래서 뭐가 필요하다 했는데, 자가 하나 붙어버리면 너무너무 강해지니까 잘못하면 이것마저 뭐 신이 오고 여기에 뭔 이렇게 있었다. 거의 종해버려요, 사주가. 그 종격할 때 많이 쓰이죠. 그러면 원래 격은 이런데 대운 따라서 종격이 되는 경우도 나온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종격에 따라서 격이 바뀐다. 그걸 안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 그때 가서 보면 안 맞아요. 근데 그때 종했다라고 판별해서 보면은 맞는데 그게 혼란이죠. 자기는 평생 글만 쓰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어떤 시기가 와서 갑자기 글을 안 쓰고 장사를 하게 된단 말이죠. 이런 경우 주위에 많잖아요. 저 사람은 평생 사업만 하던 분인데 갑자기 사업 안 하고 산속에서 가만히 있는 분도 있고, 그게 저런 삼합이 오거나 어떤 방향 합이 오면요, 살아온 어떤 그 사람 기질이 확 바뀌게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야, 걔 뭐 잘못돼가지고, 머리가 좀 이상한가 봐. 산에서 한 5년 살고 있대. 이런 케이스가 이제 갑작스러운 저런 게 많이 왔거나, 충이 왔거나, 방향합, 아니면 삼합, 이런 게 막 겹치면은 묘한 기질로 바뀌게 돼요. 종교 생활을 평생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나 갑자기 종교 생활 하고 싶어 하고 뭐 불교든 기독교든 뭔가 새로운 거에 빠진다. 그럴 때가 보통 편인이나 정인 이러한 합을 이루어서 이것이 강해진다.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것이 강해지면 묘하게 그런 기질로 관심을 두게 돼요. 그리고는 거기에 매몰돼서 정말 종교 생활 열심히 하죠. 그리고 한 5년 지나면 다시 또 마음이 흔들리고 다시 또 파괴가 아니고 이제 난 이제 안 믿을래. 이렇게 되는 게 많죠.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사주는 이거다 저거다 이건 맞다 틀리다 하고만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것이 그 사람한테 어떠한 영향을 주냐고 이 얘기지. 간단하게 충이 왔으니까 당신은 여기에 와서 처장에 문제 생기니까 당연히 당뇨가 올 거야 라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심하면 이거고 조금 덜 심한 사람들은 그냥 치질로 끝나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자기 관리 잘하면 그냥 평소에 약간의 변비나 약간의 설사로 좀 애를 먹겠죠. 조금 더 경미하면 아무 음식이 괜찮은데 돼지고기만 먹으면 탈나고 뭐 하나만 먹으면 탈나는 정도, 요거밖에 안 되는 거죠. 어떤 애는 복숭아만 먹으면 그렇대요. 근데 이게 많잖아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근데 이걸 참 병이라고 봐야 되느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죠. 평소에 무난하다가 여름에만 꼭 탈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겨울에도 있어요. 묘한 건 언제 탈만이 아니냐. 그거 보면요, 피부과 가서 이제 검사해보면 아마 알 거예요. 오는 환자의 숫자 언제 많아지고, 이게 묘하게 진술충미월에 많이 와요. 이때에 피부병이 제일 많이 돌고 피부 고생 많이 하고 하여튼 별별 싸움 많이 오죠. 그래서 이때 오는 사람 다른데 날마다 다 달라요. 병원 이상하게 평일에는 별로 없다가 어느 날 확 몰리고 한단 말이죠. 그 몰리는 시점을 보면 요런 달이던가 이런 날이던가 그러면은 묘하게 그때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의 기준, 어느 달에 장사 잘 됐다. 그 달의 기준으로서 다음 달을 잡았다가 또 안 오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빵집도 빵이 잘 팔리는 날이 있어요. 특정한 날이 아닌데 팔리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날은 또 안 팔려요. 소화장애 왔는데 사 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시간에 방압하고 뭐 삼합, 지지충에 대해서 이거를 대충 이렇게 이해하셔라 했는데, 다음 시간 되면 드디어 이제 사주를 풀 수 있는 도구를 잡게 돼요. 소위, 자, 여기 있는 뭐 축이니 뭐니 갑이니 그냥 기호인데, 이 기호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이제 통변을 해서 소위, 아니 육친이라는 걸 잡아서 하나둘 풀게 되죠. 이러면 재밌어져요. 내 부인은 뭐고, 남편은 뭐고, 그 다음에 나는 뭐고, 그 공부를 이제 하게 되죠.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